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디알레입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지이고요. 지하 4층, 지상 25층, 28개 동입니다. 총 세대수는 2451세대이고 조합이 1586세대, 일반 분양이 483세대예요. 타입 구성이 이제 51, 59, 74가 있고요. 입주년도가 26년 10월이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죠. 25평형은 11억, 30평형은 13억 6천이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일단 1,000만 원만 납부하면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는 이제 한 달 후에 납부하는 거니까 요 1,000만 원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60%는 20%씩 3회가 나가고요. 이곳은 이제 후분양이에요. 분양가 책정함에 있어서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뒤로 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비가 수분양자의 자금을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고 그에 대한 부담이 주는데, 후분양은 공사 단계까지는 온전히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얹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확장은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고 비용은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 거주자 우선이고 전매 제한 1년, 중도금 후불제예요. 당첨자 발표일이 5월 28일이니까 26년 5월 28일 날 법적으로는 전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주가 10월이니까 입주 기간이 한 2달에서 3달 주잖아요. 12월이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자금을 10% 투자하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은평구의 인구수를 보면 47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순위로 보면은 송파구가 가장 많고 은평구는 대략 한 6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어느 동이 사람들이 사는지 보면은 은평 뉴타운인 진관동, 범위가 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녹번동이나 응암동, 연령대입니다. 은평구가 낙후된 도시이다 보니까 빌라나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또 이제 고연령층도 많고 하죠. 동시에 저렴한 집값 때문에 30, 40대 분들로 한 45%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의 비중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은평구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송파나 강남, 여기에서는 멀죠. 주변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은 광화문이나 내지는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겠죠. 은평구 안에서도 대조동에 분양을 합니다. 현장 부지가 여기에요. 인근으로 불광역과 최근에 GTX A 노선 개통한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호재라고 하면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됐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근데 아직 삼성역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 가는 GTX A 노선보다는 광화문 가는 3호선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TX 노선이 2028년 개통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바뀔 곳들 보면 맞은편에 불광 5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2년 후에는 분양할 거예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 부분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쩌면 더 빨리 분양할 수 있는 곳은 여기 가련 1구역 이주를 하니까 한 4,000세대로 많습니다. 근데 산 밑에 있고 중심지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불광 5구역이 조금 빠르게 분양하면 이쪽 분위기의 이미지가 더 빨리 개선이 되겠죠. 그 밖에 다른 구역도 묶여는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있는데 파급력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 편이에요. 불광 5구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단지 맨 앞동에서 연신내역까지 우리가 걸어갔을 때 도보로 13분 정도 나옵니다. 한 800m. 여기에서의 이제 프리미엄 요소라고 하면 역까지 얼마큼 가까운지. 불광역이 더 가깝긴 하지만 연신내역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이 많다 보니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로얄동을 찾자면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곳이 될 것 같고요. 은평구의 대장은 어디일까요? 2025년 상반기에 최고가 찍었던 아파트는 1위가 여기 DMC 센트럴자이 여기에요. 16억으로 거래됐고요. 3, 4위가 녹번역, 이 주변으로 아파트예요.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은평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찾기 위함이거든요. 이 수색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를 원해서 또 그 방송국이 있잖아요. 이쪽 분들 수요가 있고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3호선을 찾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3호선 라인들은 시세가 계속 오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순이에요. 최고가 찍는 거랑 거래가 많이 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 아파트 건수를
건수를 보면 1위가 녹번역 2판에서 캐슬입니다.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었는데 149건으로 가장 많죠. 그리고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신축이면서 금액도 저렴하고 평지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 응암동, 여기도 백년산 4차도 그렇죠. 최고가는 새아파트, 그리고 역세권이 최고가를 찍었지만 거래량 측면에서는 최고가 가격을 찍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성비를 찾는 응암동 주변이 거래가 잘 된다라는 측면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호선, 역세권, 그리고 가성비 이런 동네가 은평구라고 추려볼 수 있는 거죠. 뭐 북한산 푸르시오, 백년산 해모로 산자 이름이 붙은 것처럼 주변에 이제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경사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산 밑에 있는 동들은 옹벽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고, 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등산객도 많이 볼 수 있고. 은평 뉴타운은 왕십리 뉴타운이랑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왕십리 뉴타운은 이제 대박이 났죠. 근데 은평 뉴타운은 조금 올라간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갔더니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연락처 취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후분양이다 보니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테리어하고 도색하고 하면 입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작은 계획을 세워야겠죠. 샤시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철제 난간이 아닌 유리 난간처럼 보이네요. 공사 중인 모습이고요. 경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데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고요. 보시는 화면은 조감도입니다. 약간 경사가 있죠. 여기가 2단지, 여기가 1단지. 최고층의 높이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일반 브랜드이고요. 조감도의 모습인데요. 이제 2단지, 이쪽이 불광역,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1단지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하나 있고요. 1단지하고 2단지 중에서는 역과 가깝고 학교와 가까운 2단지가 될 테고요. 여기가 2단지, 이쪽이 1단지입니다. 공급되는 물량이 총 500세대 정도 되는데 우선 25평형이 한 30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주력평형은 일단은 25평형입니다. 여기가 그 위에 평수, 이제 30평대 물량은 타입은 많은데 다 합쳐보면은 한 70개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죠. 소형 평수 51 타입은 한 80개 정도 됩니다. 타입이 11개잖아요. 이제 눈치 싸움을 통해서 경쟁률이 어떤 타입은 높고 어떤 타입은 유난히 낮고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향은 다 뭐 무난합니다. 못난 향은 없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거는 어떤 패턴으로 이제 순서가 되는가 이제 인지하시면 동호수 배치도 이제 매치가 되실 거예요. 201동도 비슷한 패턴이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특이점은 208동하고 207동이 여기는 테라스 타입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일반 아파트 모양이고, 여기가 좀 빽빽한 느낌이 있어서 건폐율을 확인해 봤더니 건폐율이 24%입니다. 건폐율이 조금 높긴 한데 주변의 아파트들 보니까 거의 한 이 정도이더라고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동들, 특히나 214동은 이제 가까우면서도 뷰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좋을 거고요. 역과 가까운 동들, 이런 동들도 나중에 선호가 될 겁니다. 거의 3000세대이기 때문에 끝동과 끝동까지 걸어가 보시면은 꽤나 거리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요소는 학교와 역, 이 부분에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되고, 여기 206동이나 5동 이 앞에 있는 동들은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정이 되는 대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30명 정도니까 거의 안 다닌다고 봐야 되죠. 동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1단지의 동호수부터 뒤로 갈수록 2단지가 나올 거예요. 색깔을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계열로 입혀놨어요. 소형 녹색, 그리고 25평형은 분홍색 계열, 30평대는 초록색 계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홍하니까 25평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딱 인지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보면 여기까지가 1단지인데 한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분홍 색깔이죠. 1단지에 분홍 색깔 25평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2단지에는 어떤 색깔이 많은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지금 2단지도 이렇게 세 페이지인데 일단 1단지가 차지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1단지에 분홍 색깔 많고 2단지에는 대체적으로 물량도 없으면서 그나마 있는 물량이 분홍 색깔 25평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흰 색깔은 조합원들이 가져간 거예요. 저희가 봤던 테라스 타입 있잖아요. 테라스 타입은 조합원들이 다 이미 가져간 거고 34평도 가져간 거고 그런 거죠. 동호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1단지하고 2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물량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 많은 물량 중에서는 25평이 좀 더 많다. 그리고 대부분 저층 위주로만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필로티 타입 있잖아요. 금액도 저렴하면서 밑에 세대도 없으니 차라리 애매한 3, 4층보다 필로티가 더 나을 수 있겠다. 타입이 꽤 많은데요.
51 타입이에요. 배정되는 동이 여기입니다. 105하고 205 있고, 화장실의 개수가 중요한데 욕실이 하나입니다. 51 타입 C는 타워형이고 배정되는 타입이 105입니다. 105. 소형 평수는 바로 완판이 안 돼서 좋은 위치에 놔주기도 하는데, 여긴 좀 끝자락이 있다 보니까 완판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베이의 판상형이긴 한데 배정되는 물량이 1단지하고 2단지 골고루 있는데 1단지에 좀 더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랜덤으로 동호수는 뽑아요. 여기 214동 내지는 210동, 209동 이런 쪽에 되시는 분은 104동보단 나은 거죠. 59 B타입은 타워형이고요. 102동에 배정이 됩니다. 개수가 10개니까 많지 않죠. 59 B-1 여기는 47개고 B하고 B-1의 차이는 큰 게 없습니다. 현관, 식탁, 배치의 모양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C타입은 4베이 판상형이고 76개이고 이쪽에 주로 배정이 되네요. 30평대는 물량이 25평에 비해서 훅 줍니다. 이 A1 타입은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이쪽에 배정이 되고요. B1은 타워형이고 C1은 6개고 3베이 판상형에 이쪽에 배정이 됩니다. 타입이 많은 게 오히려 당첨받기에는 좋거든요.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면은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쪼개져 있다 보면은 분명히 빈틈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죠. 74D는 4베이 판상형의 3개입니다. 타입은 총 9개인데 전략을 잘 세우면 예당이나 정당 당첨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25평, 30평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물량이 가장 많은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자릿수 잘 신청을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통 하더라도 2자리 이상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금액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동네는 어떤 요소를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을 배워왔어요. 소형 타입은 금액이 9억 정도 됩니다. 중도금 1회차, 2회차 실행하고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5평 볼 텐데요. 25평의 이제 기준층은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1억. 다른 B하고 C 타입도 한 몇 천만 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여기가 11억이다 보니까 그 금액 대비 몇 천만 원은 그렇게 큰 차등을 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30평 금액은 13억. 필로티 구조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 10억 하고 5층에 11억 있으면 두 개 차이가 거의 1억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주로 다 저층 위주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필러티에 배정될 수 있는 곳에 당첨되는 것이 더 낫죠. 나중에 중도금 이자까지 얹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입주 데이지인가? 일단 25평형을 잔금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금액, 발코니 비용, 이자 해서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한 11억, 등록세 한 3,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단지의 장단점과 프리미엄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자금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과연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까 말까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이쪽이었죠. 여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이 단지 와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의 입지 차이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간에 분양했던 여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여기도 스키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산 밑에 있어서 둘 다 좀 애매했어요. 근데 여기는 더 중심지에 있고 이 주변에 상업지라고 하면은 불광역이랑 연신내역이 이제 상업지인데 상업지에 가깝지 않은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주변으로 술집 상권이 아이들에게는 뭐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니까 살짝 그 가려진 채로 뒤에 있는 게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역에서는 완벽히 가깝지 않다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1400세대 신축 대단지가 이 중심부에 딱 들어선다는 거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앞으로도 끌 수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지가 하나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00세대 각각 대단지인 건 분명하고 이제 일반 공급자에게 공급되는 평수는 적지만 주로 저층이지만 25평을 11억으로 놓고 봤을 때 다소 비싸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일대가 특히나 3호선 라인은 더더욱 그런데 전세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나랑 경쟁할 상대를 알 수 있거든요. 2026년 10월에 입주잖아요. 경쟁 상대가 힐스테이트 등촌역, 보문, 엘리프 비화역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이죠. 뭐 입주장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간다거나 다른 단지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그냥 이 단지 자체가 이제 입주장이고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힐스테이트 녹번역 이런 단지 한번 보면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도 새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한 5, 6년 되면 아파트가 금방 낡더라고요. 한 10년 차 되면 더더욱 이제 차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된 걸 보면
보면 10억 전후로 거래되고 3호선 라인 주변 단지들도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오히려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1년차 아파트고 8억 후반에서 9억 물론 수리 상태는 봐야 되겠지만 나와 있는 것도 한 9억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다라고 인지할 수 있거든요. 최근의 트렌드는 과거에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위성도시나 뭐 지방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 취득세 허들 때문에 또 규제를 자주 바꿨다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명의의 자금 한도 내에서 서울을 택하는 비중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낙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거든요. 아마 위성도시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위성도시에서 여기까지 나온 데만 해도 보통 출근 시간에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택할 이유가 위성도시를 택할 이유보다는 훨씬 더 많긴 하죠.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프리미엄은 한 7천에서 1억 정도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세가가 자금 계획을 유출해 볼 수 있는데 25평은 인근으로는 5억에서 5억 중반까지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고 나와 있는 전세는 5억 5천이네요. 전세가도 충분히 한 뭐 여기는 구축이고 여기는 신축이니까 물론 입주장은 당연히 견뎌야 되지만 한 5억 중반에서 6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치르거나 내지는 전세를 두거나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게 잔금 칠 수 있고 내지는 소득이 좀 된다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투자금 측면에서 더 줄 수 있고 또 그런 질문도 하시겠죠. 이거 분양권 상대로 팔 수 있을까요? 그것만 기대하고 투자하실 거라면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럼 팔리면 당연히 땡큐고 해피한 케이스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은 그 다음 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피하게 빠져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마피 던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강남 핵심지만큼 다른 지역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네들은 오를 힘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트한 입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은 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 스터디에서 아무튼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